자,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입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관에 이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 복지관의 기본 원칙 8가지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자, 8가지인데 어떤 게 있냐면 지정책자 통자 중투입니다. 이게 앞글자만 외운 거거든요. 지역성.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지역사회도 그 개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사회도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인천시에 있는 또는 경기도에 있는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준다? 안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지역에서 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성의 원칙. 그래서 복지관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문성의 원칙이 있어요. 누구요? 전차, 전문성이죠. 자, 전문성 뭐예요? 전문가가 서비스를 줘라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세 번째, 책임성이 있어요. 책임성. 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자, 이거 기본 원칙, 지정책자 통자중투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외우긴 하는데 뭐 솔직히 이 종류를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지역성이니까 와 지역에서 하는구나. 전문성이니까 전문가가 하겠구나. 뭐 투명성이거든요. 아, 투명하게 뭐 하라는구나.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 번째는 자율성. 아, 자유를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통합성. 아, 모든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갖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해 주라는 거구나. 자, 자원, 동원 및 활용이군요. 자원, 동원 및 활용. 그래서 이제 자원 동원을 해서 그 서비스를 하라는 거구나. 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앞글자만 좀 잘 외우고 있으면 지역사회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 책임성.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아니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노력성. 이렇게 바꿔놔요. 노력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노력성. 자, 아니죠. 책임성입니다. 노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노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책임성이죠. 자, 자원 동원 및 활용성. 왜 그러냐면 자원 동원 원래 책에서는 아마 자율성이 먼저일 텐데, 자, 우리 자유롭게 서비스를 주라는 거야. 다른 뭐 시군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 지역에서 맞게끔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스스로 맞게 서비스를 줘라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 통합성 뭐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다 줘야 되는데 복지관에서 그 서비스를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줘라. 욕구에 맞게끔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줘라. 통합성. 이게 통합성이죠. 자, 중립성. 자, 이익. 그다음에 정치, 종교의 중립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치, 빨간당이냐 파란당이냐 종교,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이익. 너네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니까 이익에 중립성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근데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였냐면 우리 이제 복지관 이런 것들도 우리 집 옆에 복지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한장리교, 저는 인천 살아서 주한장리교에서 장로교에서 만든 그런 복지관이 하나 있고요. 옆에는 감리교에서 만든 복지관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기독교 복지관이에요. 기독교 사상. 가면 기독교가 풀풀풀풀 넘칩니다. 기독교 냄새가 풀풀풀풀 넘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를 전파하진 않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켜서 기독교의 교회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지관을 가면서 아, 교회에서 하는 거구나 해서 이런 게 조금 그 느낌이 날 수는 있겠죠. 자, 투명성입니다. 예산의 투명성이에요. 예산을 투명하게 오픈하래요. 예산을 오픈해라. 너네 1년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받았냐. 이런 운영상 투명성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투명성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지정책자 통자 중투 맞죠? 지정책자 통자 중투 해서 이렇게 앞글자만 해서 그 내용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관의 이용 대상이에요. 자, 누구냐? 모든 주민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냐?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저소득층만 하냐, 누구만 하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뭐 한 거요? 자,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순위에 맞춰서 움직여라. 자,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 자,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직업, 훈련, 취업 발생은 필요한 종문, 아동, 보육, 필요한 교육. 자, 이렇지만 그냥 요거 첫 번째 거. 수급자, 저소득층이 제일 먼저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그냥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수급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냐? 자, 우리 복지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지관이 이제 요거 조금만 이야기해 줄까요? 어차피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이 복지관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복지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1984년도 원래 우리나라의 복지는요. 복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올림픽입니다. 자, 올림픽이 때문에 발전해요. 81년에 아동복지법, 81년에 노인복지법, 81년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장애인복지법은 89년에 다시 만들어지긴 하지만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이 8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직들을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 올림픽, 88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실사단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 우리도 복지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81년도, 82년도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국어라는 사람도 많고, 또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국어라고 막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면서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 임대 아파트에 그런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집을 주면서 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밤에 잠잘 때만 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낮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낮 동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게 복지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4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83년이죠. 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사회복지 자격증도 84년부터입니다. 실행이 된 84년부터 사회복지 자격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복지관에게는 너네 국가 지원들 해줄 테니까 좀 이런 어려운 사람들,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해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복지관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자, 올림픽 기간 88년에는 이 공공임대 아파트 있죠.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사회복지관이 무조건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84년도, 85년도 이 당시에는 이용 시설이 이 복지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는 복지관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사업 내용이요. 첫 번째, 사례 관리 기능입니다. 자, 사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례를 발굴해야 되겠죠. 사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례에 개입합니다. 어르신 뭐가 필요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라고 개입한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요구 파악이 됐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사례 관리다. 그래서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 연계, 뭐 서비스 연계 이렇게 해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가 서비스 제공 기능이에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줄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가족 기능 강화입니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자,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가 있는데, 자, 가족 관계 증진 사업, 가족 기능 보완, 가족 문제 해결, 부양가족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관계가 안 좋아. 가족 기능이, 가족 관계가 안 좋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 아들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족 관계 증진이에요. 그랬더니 관계 증진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냥 뭐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 보완을 해줘요. 즉 뭐냐면 부모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 기능 보완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 문제 해결 치료 사업. 이게 뭐예요? 가족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족 관계 증진은 진짜 가족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가족 치료라든지 가족 상담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요 가족 치료를 하면서도 안 되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필요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들을 해주는 거죠. 아이가 방임을 당하고 있어. 맞벌이를 해서 방임을 당하고 있다. 그럼 낮 동안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 보완들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 치료 사업 이거는 뭐예요? 가족의 문제가 완전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 치료 사업 그리고 부양가족 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치매라든지 장애인 가족의 치매라든지 장애인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 부양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었다. 그래서 예전에 장애인 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보호입니다. 자, 가족 기능에 대해 했었고 지역사회 관험에서 급식 서비스를 준다든지 보건의료,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정서 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 해서 뭐뭐 서비스, 뭐뭐 지원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사회 보호니까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밥을 못 먹으니까 급식 서비스 해주겠구나. 보건의료 서비스, 병원을 같이 갈지 못하니까 병원 갈 수 있도록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필요한 것들 그래서 현물로 뭐 후원 들어온 것들을 주는 거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서 서비스 뭐요 말벗이죠 말벗 정서 서비스 해주고 일시보호 그래서 주간보호처럼 일시보호 서비스 해주고 재가복지 집에 가서 이런 일상생활 지원하면서 집에 가서 봉사해주는 이런 지역사회 보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복지관에서 안 하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당시 만들어질 때는 모두 복지관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교육문화. 교육은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두 번째 성인 세 번째 노인 여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복지관에서 뭐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이 갈 수 있는 복지관 안에 주간보호 그 지역 아동센터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처럼 웬만한 법들이 그 서비스가 복지관에 다 들어 있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그다음에 문화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영화도 보여주고 캠프도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문화복지 사업들이 들어간다. 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활사업을 안 하죠. 복지관에서는 자활사업을 되게 많이 안 하는데, 자, 직업 능력 개발, 직업 기능 훈련, 취업 알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 개발. 그래서 능력을 개발해주고 기능 훈련을 시켜서 능력 개발시켜서 취업을 알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자활 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이 있어요. 지역 조직화,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관리 및 개발 및 관리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지역
조직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역 안에 지역 조직화 이제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지역 조직화 기능 안에들이 그냥 이런저런 역할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지역 기능 조직화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요거 기억나나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 1921년에 만들어진 이 태화 여자관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실천론에서 배웠는데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지역 개발 관리,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예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네트워크 구축의 실습 지도도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욕구조사가 네트워크 구축의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주민 조직화라고 하면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지역 복지 그냥 주민 복지라고 할게요. 주민 복지 증진 사업이라든지 주민 조직화 사업. 자, 우리 주민 조직화는 아시죠? 주민 조직화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주민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서 능력 향상을 시키려는 게 주민 조직화죠. 그래서 주민 교육들이 이런 주민 조직화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자원 개발 및 관리잖아요. 이거는 후원자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그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그랬냐면 주민 교육 이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한 건데 주민 교육이 요 교육 문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교육 문화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문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주민 교육은 주민 조직화 사업 중 하나다라는 것만 조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조금 길게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좀 얼마 안 되니까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업을 모두 실행하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은 자, 주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사례 발굴 및 개입, 아동청소년 사업개업, 문화복지사업. 뭐요? 1번이죠. 복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관 보장협의체는 자,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이고요.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 수급자, 지역 자활을 하는 게 조건부 수급자들의 그 업무를 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낮동안 보호, 교육, 문화 이 세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말 그대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자원봉사센터죠. 자,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복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복지관의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지관 사업이 지방 이양사업 선정되어 지방 지원의 방법이 변경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중앙사업이었어요. 중앙사업이었다가 이 중앙사업이어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중앙사업에 움직이다가 이제는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돼요.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선정돼서요. 재정 지원의 변경됩니다. 중앙 받던 것이 이제 지방에서 서비스를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관의 5대 사업이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이 세 가지가 있었죠. 큰 틀에 있었던 그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 그다음에 주민 조직화에서 기능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요것들이 움직인다. 요 세 가지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근거한다. 자, 사회복지 시설이죠. 자, 사회복지 시설 이런 거 어디요? 사회복지 사업법이죠. 사회복지 사업법. 사업법에 보면 가장 큰 것이 법인하고 사회복지 법인, 그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뭐요?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과 수급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자,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렇죠? 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변경되면서 3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년 평가. 자,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으로 지전책이네요. 지전책자 통자중투에서 8가지가 있죠. 지역성으로 책임성인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사회복지관 운영은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쉽게 얘기하면은 지문 이런 것들이 어려울 뿐이지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사회복지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역성이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2번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주민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3대 지문이었잖아요. 여기 위에도 있었죠. 사례관리, 서비스 기능, 지역 조직화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지문이 나오는 거죠. 3번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한다. 자, 이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민을 위해서.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 주시면 뭐요?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것뿐이지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로 인해서 누구야? 수급자가 1순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회복지 사업법성상 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평가는 모든 시설이 3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사회복지관만 3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이 3년 평가를 받아야 돼요. 자, 지정책자의 지원 원칙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운영 원칙에는 지정책자 통자중투에서 8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들은요, 지문이 계속 돌아요. 지문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